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좀 다른 뒷배경이죠. 지금 와이프분께서 주무시고 계셔서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와이프는 받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 어쨌든 골 때리는 가족분들 항상 일주일에 3번 정도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금요일 밤만 되면 제가 좀 항상 떨립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과 최종 픽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정말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데 참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회차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완벽한 이변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에요. 아직 J리그가 익숙하지가 않은 것도 있고, J리그 경기들이 팀별로 워낙 들쭉날쭉한 팀들이 많아서 경기마다 경기력이 좀 틀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마다 최종픽 16,000원에 맞춰서 최종픽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 분 추첨을 해서 제 최종픽보다 많이 맞췄을 경우에 토토 구매 비용 지원 드린다고 이벤트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 정말 한 분도 안 보내주셨어요. 추첨해서 뽑히신 분 최종픽 막 엄청 틀리면 저도 한번 욕 좀 시원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와, 한 분도 안 보내주시네요. 욕한다는 건 농담이고, 어쨌든 그만큼 자기의 픽은 공개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일단 이벤트를 좀 다른 이벤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좀 재밌는 이벤트로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모패 30회차 최종픽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센다이 대 요코마리. 센다이는 가시와 원정에서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고 홈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가시와를 상대로 수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대량 실점을 했지만 그전 홈일 때 가와사키, 삿포로 같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상대팀 요코마리는 작년의 강팀의 모습은 사실 최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즌 승리라고 해봤자 홈에서 쇼난을 상대로 3대2 간신히 승리를 거뒀고, 같은 지역의 팀 요코FC를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둔 것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 배당 기준으로 원정 요코마리에 1.9 정도대의 정배당을 준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낮은 정배당이라고 보입니다. 같은 2점대 배당에서 정배당과 역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 모를까, 지금 경기력으로 1.9대의 정배당은 그냥 팀 이름빨의 정배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승패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센다이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요코FC 대 산프이로. 이 경기 요코FC는 공격력은 사실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이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연패를 기록 중인데 그럴 만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리그에서만큼은 수비가 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산프이로의 경우는 지난 경기 나고야 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경기가 연기가 됐죠.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휴식은 팀을 재정비하기에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많은 실점을 기록 중인 요코FC가 산프이로에게 패배할 것으로 보고 요코FC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3번 경기 FC도쿄 대 사간도스. FC도쿄 최근 가시마와 삿포로를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두 경기에서는 먼저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FC도쿄의 경기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간도스가 리그 기록에서 보여주듯이 현재 승리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경기력은 쓰레기는 아닌데 슈팅 숫자 대비 유효슛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FC 도쿄 승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저는 경기력으로 봤을 때 사간도스가 이 정도의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할 거라고는 보이지가 않아서 이 경기 살짝 꺾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FC 도쿄의 홈에서는 사간도스가 승리를 한 적이 없고 J리그는 5배당 이상이 되면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FC 도쿄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우라와 대 시미즈. 이 경기 우라와가 일단 맞대결 전적부터 7승 3무로 굉장히 우세하다고 보이고 최근 우라와의 모습이 예전 우라와의 경기력 정도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시미즈의 경기력은 우라와에 비해 좋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지난 경기 비록 4대2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골을 넣은 건 세트피스 상황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보이고 저는 실점할 때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량 득점을 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비 라인이 전혀 정렬이 되지 않으면서 어이없는 실점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라와가 요코FC를 상대로 연패를 끊어냈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시미즈의 불안한 수비 라인이 과연 우라와의 공격을 버텨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우라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쇼난 대 세레소 오사카. 쇼나는 작년에도 좀 저를 괴롭히는 팀이었어요. 분명히 수비는 개쓰레기인데 간혹 가다가 승리를 거두면서 저한테 엿을 자주 먹여줬던 팀이에요. 자, 근데 이번 시즌 또한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쓰레기인 건 맞지만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공격력과 특히 홈에서는 좀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요. 반면 세레소 오사카는 경기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량 득점도 하지 않고 대량 실점도 하지 않는 2득점이나 2실점이 넘는 결과들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때 쇼난이 이미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저한테 빅엿을 먹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엿을 먹이는 건 쇼난 경기력으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쇼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간바 오사카 대 카와사키. 이 경기 지금 카와사키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약간 전반전에는 풀어줬다가 후반전에 조져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전반전에 지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후반전에 여지없이 2골 먹히면 3골 넣는다는 느낌으로 골을 넣어버리는 카와사키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바 오사카도 리그 순위에서 보시다시피 리그 2위,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가와사키와의 최근 10경기 맞대결 전적에서도 4승 2무 4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는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를 하고 간바 오사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바 오사카가 아니면 현재 가와사키를 막아낼 팀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간바 오사카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오이타 대 가시마. 저는 이 경기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그가 몇 경기 진행 안 되긴 했지만 가시마가 일단 리그 꼴찌인데 배당 기준으로 정배당을 받았길래 어떻게 리그 꼴찌팀이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마 경기를 찾아봤는데 가시마가 꼴찌할 경기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경기력은 괜찮은데 막 밀다가도 한 대 얻어 터져서 지고 특히 쇼난과의 경기 패배가 그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원정 패배는 홈팀들이 상위권 팀들이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두 팀의 최근 10경기 맞대결 전적을 보니까 오이타 기준 1승 9패로 압도적으로 가시마에게 밀리고 특히나 오이타가 홈일 때 가시마를 상대로 비긴 적도 없었습니다. 모두 한 골 차로 가시마가 승리를 거뒀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오이타의 패를 보고 있지만 특히 승무패 7번 경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결과가 들어오는 적이 많았다라는 점을 참조를 해서 현재 오이타의 무승부가 28.5%로 가장 낮은 투표율인데 이 부분 참조해서 오이타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전북 대 포항. 자, 이 경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북 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와 FA컵 경기를 통해서 보셨을 테고 뉴스 기사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던 전북의 구스타보 선수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이동국이나 조규성 선수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나더 레벨, 차원이 다른 원톱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구스타보예요. 지난 FA컵 경기에서 헤딩골들에 놀랐다기보다는 저는 중원에서 헤딩으로 공을 따내면서 이승기 선수에게 떨궈졌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의 벤치싱코, 벤치에 자주 앉아 있어서 제가 벤치싱코로 부르는데 벤치싱코 선수였으면 헤딩으로 공을 따는 것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슬렁어슬렁거렸을 텐데 구스타보 선수는 헤딩을 따서 연결을 해주고 바로 전력 질주를 하면서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하면서 이승기 선수의 패스를 마무리를 지었죠. 이 장면에서 전북은 이제 정말 막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포항도 최근 기세가 좋고 잘하긴 하지만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최영준 선수가 전북 임대 신분이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게 포항의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손실로 보여요. 어쨌든 당분간 전북의 구스타보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연승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전북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성남 대 서울. 성남은 7월 들어서 포항전 대패 이후에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남일 감독님의 빠따 축구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특히나 나상호 선수의 폼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 FA컵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수원의 단단한 수비를 뚫어냈다는 게 좋아 보이고 토미 선수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김남일 감독님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FC 서울에 중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원 삼성과 무승부 이후에 리그 3연패를 기록 중이고 특히나 FA컵 경기에서 1군 선수들이 모두 출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한테 개털렸죠.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자체가 정렬이 안 됩니다. 특히 17번 김진야 선수가 거의 득점 상황마다 업사이드 라인보다 혼자 안쪽에 서 있어서 업사이드 트랩은 다 뚫리고 수비가 개판이었죠. 팀의 부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선수들끼리도 짜증내는 장면들 뭐 하나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맨날 지다가 감독님이 사퇴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야, 뭐 이거 감독 빠지니까 이기네. 감독 탓이었네. 아이씨, 감독이 무능했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예가 또 있죠. 지난 수원 삼성의 이임생 감독님께서 사퇴를 하시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 성남을 만나서 수원이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FC 서울 최용수 감독님이 사퇴를 하시고 또 성남을 만났습니다. 동방예의지국답게 FC 서울이 최용수 감독님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최소한 무승부나 패배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 픽으로 성남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인천 대 광주. 이 경기 인천의 사생결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이 최근 아길라르 영입을 기점으로 굉장히 활약을 하면서 상주 상무, 전북, 포항을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활약을 펼쳤죠. 솔직히 무골사의 개발질이 아니었으면 승리할 수도 있던 장면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인천의 폼이 올라온 건 확실하다라고 보이고 또한 이번 경기에서 마하지 선수와 아길라르 선수가 복귀 예정이라고 하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마하지,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길라르 확실한 인천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또한 인천의 구스타보
전북의 구스타보 아니에요. 인천의 구스타보니까 인스타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인스타보가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공격에서 교체 출전 정도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볼 때 최근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천은 사실 이 경기가 아니면 이길 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에서 오랜만에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수비적인 측면에서 광주의 아슐마토프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천에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인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삿포로 대 비셀고베. 삿포로는 J리그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리그 재개 이후에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나 홈에서는 FC 도쿄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최근 무너진 작년 시즌 강팀 요코마리를 상대로도 3대1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셀고베는 간바 오사카에게 홈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비셀고베는 이니에스타가 있어서 그런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경기를 주로 펼치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0골을 기록 중인 것도 비셀고베의 골 결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경기에서 3득점을 터뜨리면서 홈에서의 기세를 끌어올린 삿포로가 원정에서 무승부를 자주 거두는 비셀고베를 상대로 최소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삿포로의 현재 경기력이라면 비셀고베를 상대로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삿포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강원 대 상무. 강원FC는 참 뭔가 될 듯 하면서 계속 안 풀리고 있습니다. FA컵에서도 거의 1군이 모두 출전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이겼으면 상관없는데 울산을 상대로 뒷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3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이지만 FA컵에서 체력을 소모를 했고, 상주 상무는 FA컵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휴식을 취했다는 점으로 볼 때 체력적인 측면에서 상주 상무가 우세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최근 울산과의 경기에서 대패하기 전까지 상무는 엄청난 상승세였다는 점으로 볼 때 강원의 승은 없다고 보이고, 다만 상주 상무는 박병현 선수가 징계로 인해 출전을 못하지만 대체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FA컵으로 인한 체력적인 문제, 얇은 주전 스쿼드인 강원FC가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강원FC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수원 대 대구. 수원은 최근 경기력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골 넣기가 정말 힘든 수원으로 보이고, 매 경기마다 버티냐 못 버티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서울과의 슬퍼 매치, 니가 가라 강등권 경기에서 막상막하의 3대3 결과를 보여준 것 이외에는 매력적인 경기를 본 적이 너무나도 오래됐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가끔 터져주던 타가트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으로 볼 때 고승범, 김민우, 염기훈 정도의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사실 지금의 수원 경기력에 대구를 상대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구의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수원 원정에서만큼은 원래의 대구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최근에 수원은 너무나도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라고 보이고, 헨리의 수비도 대구의 화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왠지 이 경기 에드가 선수가 부상 복귀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최근 경기력으로는 수원의 승은 도저히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대구의 원정 징크스를 좀 참조를 해서 수원의 무합패 투픽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부산 대 울산. 부산이 홈에서 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부산의 반짝했던 경기력은 슬슬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왼쪽 풀백 박준광 선수의 공백은 이미 울산의 측면 공격을 막아봤던
경험한 자원으로서 출전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한 부산의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홈이나 원정이나 막강하지만 원정 성적이 더 좋고 윤빛가람, 이청용, 준이호, 김인성의 공격은 부산을 깨버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최근 박주호 선수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비적으로도 울산은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부산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저의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판단으로 축을 만드신 후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조할 만한 픽 참조하셔서 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바보입니다. 이건 저만의 최종 픽이고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따라서 구매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점 항상 생각하고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 때 골 때리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께는 지금 말씀드렸던 최종 픽 이미지로 커뮤니티에 이미지 올려드릴 테니까 커뮤니티 이미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